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난주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죠. 새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까지 남은 추가 인선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법조팀 박석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발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깜짝 인사였죠? 네, 이번 인사는 갑작스럽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반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소식을 기자단에 알렸습니다. 정식 인사철도 아니었을 뿐더러 인사 대상자들도 발표 직전에서야 알았을 정도로 깜짝 발표였습니다. 또 법무부는 과거 부적정하게 수사 처리에서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비지휘부서로 발령냈다고 이번 인사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 처리를 잘못한 검사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입김이 반영된 인사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인사 대상자들 몇 면을 보면은 일부는 소위 잘 나가던 검사 내부에서 이런 평가를 받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른바 좌천성 인사 조처가 내려진 이 검찰 고위 간부는 모두 6명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또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가 됐습니다. 일선 지방검찰청보다 상위 기관인 고등검찰청으로 가면 영전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등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곳이어서 내부적으로 한직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네. 예. 사건 처리를 잘못한 검사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지목하는 건가요? 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인물들입니다. 우선 윤갑근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당시 우 전 수석 조사 때는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만 불거져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과 대학,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김진모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세월호 수사 축소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또 전현준 지검장은 과거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다가 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안통으로 알려진 정점식 부장은 과거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고, 또 지난 총선 수사 당시엔 편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당시 각각 중앙지검 3차장과 형사 1부장으로 수사를 맡은 유상범 지검장과 정수봉 검사에게도 이 좌천성 인사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 검사들 지난해 박영선 의원이 공개했던 우병우 사단에 포함됐던 검사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영선 의원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사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당시 박 의원은 이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친분으로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상에 포함됐던 인사들이 최근 줄줄이 옷을 벗거나 중징계 위기에 처하자 박영선의 저주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병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라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춘 것이라는 말도 있고,
또 특정 대학 출신이 대다수인 데다가 조직에서 잘 나가는 이른바 에이스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검찰 특성 때문에 이를 두고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떤가요? 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을 개혁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이 민정수석에는 비검찰 출신 조국 서울대 교수를 또 그리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 항명파동으로 산직을 떠돌던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설 법무부 장관과 또 검찰총장 인선에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기 인사 전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급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인적 청산에 물꼬를 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새로 임명된 장관과 총장과 함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져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정농단 수사 상황 알아보죠. 검찰이 다음 주에 정유라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죠. 네, 일단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정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또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만으로는 영장 재청구가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혐의 적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일 마필관리사 이모 씨와 또 정 씨의 전 남편인 신주평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또 정 씨의 도피 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혐의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공문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법원은 범죄 가담 경위나 정도 또 기본 증거 자료 등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정유라 씨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영장이 기각된 후 정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어머니 최 씨 소유의 건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어머니 최 씨의 면회를 시도했지만 교정당국의 불허로 불발됐습니다. 모녀이기 전에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기 때문에 면회를 할 수가 없다고 교정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재판에 참석해서라도 어머니를 보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번 와봐요. 그럼 접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네. 정유라 씨가 언론의 질문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정유라 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 당시부터 검찰 조사 등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요. 심지어 학교는 가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하는 건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어머니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 역시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 법리적인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도주 우려 가능성입니다. 정 씨 측은 지난 7일 입국한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 씨의 면회 신청을 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공범 관계라 면회가 불허될 것을 알고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비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청구가 한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발부 여부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수사 확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검찰개혁도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등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평가를 받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른바 좌천성 인사조처가 내려진 이 검찰 고위 간부는 모두 6명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또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가 됐습니다. 일선 지방검찰청보다 상위 기관인 고등검찰청으로 가면 영전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등검찰청 법조팀 박석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발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깜짝 인사였죠? 네, 이번 인사는 갑작스럽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반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소식을 기자단에 알렸습니다. 이 정식 인사철도 아니었을 뿐더러 인사 대상자들도 발표 직전에서야 알았을 정도로 깜짝 발표였습니다. 또 법무부는 과거 부적정하게 수사 처리해서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비지휘부서로 발령냈다고 이번 인사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 처리를 잘못한 검사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실상 청와대의 입김이 반영된 인사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인사 대상자들 몇 면을 보면은 일부는 소위 잘 나가던 검사 네, 지난주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죠. 새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까지 남은 추가 인선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